여러분, 국제노동기구가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1차 실업 쇼크를 일으켰다면 앞으로 실물 경제가 망가지면서 2차 실업 쇼크가 온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1분기보다 2분기에 일자리가 3억 개 이상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게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점점 확산될 거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물 경제의 충격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각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한 거예요. 지금 연다고 하지만, 문을 연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소비 안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 봉쇄 조치가 풀리더라도 너 가서 물건 살 거야 했더니 나 안 나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그런 미국의 통계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 언제쯤 나갈 거야 하고 물었더니 백신이 개발되면, 치료제가 개발되면 그때 나갈 거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소비의 어떤 위축이 당분간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소비의 위축이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요, 이게 미국에서 조사예요. 미국은 최대 시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직접 수출하는 수출 비중이 12%에서 15%밖에 안 되지만 중국에서 수출하는, 그래서 우리가 중간재를 중국에다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람데시비르, 줄리어드인가요? 미국의 제약회사 줄리어드에서 개발했던 에볼라 치료제가 이게 코로나19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가 된다, 이런 말은 있지만 그것도 30%밖에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치료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보면요, 지난주에 380만 명 이상이 실업수당을 신청했어요. 380만 명 이상. 지난 6주간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가 3,030만 건이 넘습니다. 3,030만 건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프랑스 등에서 유럽 5개국만 봤을 때도 3,500만 건 이상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게 소비가 진작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실업자로 전락을 할 거다.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면 소비를 안 할 거다.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기업이 힘들어지면 은행이 힘들어지고, 은행이 힘들어지면 결국은 경제 위기의 어떤 악순환에 계속 반복될 거다 하는 게 지금 ILO의 예측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이거는 선진국의 문제다. 선진국의.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은 더 심각하다. 왜?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빼기 때문이다. 빼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더 큰 위기를 봉착할 수도 있다. 결국은 실물 경제가 개발도상국 발 혹은 신흥국 발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까지도 지금 스스럼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국에 이어서 개도국, 신흥국으로까지도 확장되고요. 그게 대한민국으로 안 오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의 국가예요. 유럽에다 팔고, 미국에다 팔고, 중국에다 팔고, 이런 수출 주도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에서 소비가 점차 늘어난다면, 이게 빨리 V자 반동으로 일어나 줘야 되는데 점차 서서히 늘어난다면 우리 기업도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여기에다가 개발도상국들 코로나 치료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고, 잘못하면요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코로나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충분히 홀로코스트, 코로나 홀로코스트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예요. 아직까지 더 봐야지 알지만 지금 아프리카나 남미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코로나 전염이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거기는 방역 체계가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국가 간에도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 규모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거기도 우리는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 거기도 수출이 막혀요. 그러니 제가 실물 경제가 충격이 온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했고 실제 이제 증시에서 또 반영이 되는 거예요. 1900이 떨어졌잖아요. 1900이 깨졌잖아요. 이제 증시에서도 이제 겁나는가 보다. 이제 실물 경제의 충격을 본격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증시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결국은 일자리에 충격을 주고 그게 경제 위기로까지 갈 세계적 대공황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실물 경제의 충격이 기재부 김용범 차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작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